현실에 지친 모든 이들에게 웃음과 힐링을 선사해 주었던 심리 스릴러 드라마 사이코지만 괜찮아가 결국 막을 내렸습니다. 대박 캐스팅에 비해 초반 시청률은 다소 저조했지만 결국 탄탄한 구성과 배우들의 연기력으로 정점을 찍으면서 종료되었는데요. 간만에 매 대사마다 몰입해서 보는 한국 드라마인 만큼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 울컥했습니다. 원래 영상에 해당한 줄거리를 정리하는 것을 시작했지만 마지막 화인 만큼 좀 색다르게 영상을 구성해볼까 합니다. 아직 사이코지만 괜찮아의 마지막 화를 못 보신 분들을 위해, 그리고 완결이 되면 보려고 아껴놓으신 분들을 위해 사이코지만 괜찮아가 땡작인 이유 10가지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결말을 알려드리진 않겠지만은 그래도 스포일러가 있으니 혹시 안 보신 분들은 주의하세요. 드라마 별그대를 통해 월드스타 자리에 오른 김수현. 그런 그가 군대를 제대한 뒤 첫 작품으로 고른 것이 바로 사이코지만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김수현만큼의 네임밸류는 없지만 무법 변호사, 양자 물리학 등 다채로운 배역을 소화할 수 있는 연기 스펙트럼이 넓은 배우 서혜지도 기대를 모은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이 둘이 캐스팅된 것을 보고 속으로 생각한 게, 아 그래, 김수현의 얼굴 사이즈에 맞추려면 서혜지 정도는 돼야지 였습니다. 그리고 연기력이 정평나 있는 배우 오정세를 자폐증 있는 문상태 역할로 캐스팅한 것도 역시나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잘생기고 예쁜 주연 배우들을 모아놔도 둘이 합쳐졌을 때 화학작용, 케미가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국내 드라마치고 남녀 주인공들이 못난 드라마는 없거든요. 사람의 의견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드라마라고 꼭 집어서 말은 하지 않겠지만 존재 주연들이 모여서 제로의 케미를 보여준 드라마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 유튜브를 찍기로 결정한 드라마가 시작되기 전에 꼭 두 주연 배우들이 함께하는 인터뷰 영상을 봅니다. 대본과 역할로 꾸며지지 않은, 캐릭터가 아닌 그냥 두 명의 사람으로서 서로를 대하는 모습, 눈빛을 보면 대충 각이 나오거든요. 사이코지만 괜찮아가 시작되기 전 두 배우인 김수현과 서혜지가 함께한 인터뷰 영상을 보면 둘 사이가 정말 설레이는, 보고만 있어도 좋아 죽겠는 바이브가 느껴졌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 두 배우들이 작품 밖으로 뭔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도 작품과 역할에 임할 때, 로맨틱한 연애 감정에 몰입할 때 서로가 서로의 타입인 것은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저만이 케미를 느낀 건 아니겠죠? 천의 얼굴을 가진 배우라 불리는 오정세의 문상태 연기는 말할 것도 없고, 남성적인 이미지가 강한 문강태의 캐릭터에도 불구하고 정말 다채로운 우는 연기를 보여준 배우 김수현. 한없이 센 여자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적당히 웃기고 적당히 섹시하고 능청스러운 연기를 보여준 서혜지까지 주연 배우들 하나하나가 놀라운 연기력으로 맡은 배역을 소화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주연 배우들뿐만 아니라 상상 이상의 대표 이상인 역할을 맡은 배우 김주원, 강태 베프 도데스 역할을 맡은 강기둥, 수간에서 박행자이자 고문영의 친목 도희재 역할을 맡은 배우 장영남, 하다못해 조연 간호사 역할을 맡은 아이돌 출신의 연기자 장규리까지 단 한 명도 자신이 맡은 배역에 어색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재미있게 드라마를 보다가도 단 한 명 연기를 잘 못하는 배우의 모습이 나오면 몰입했다가도 확 깨기 마련인데, 사이코지만 괜찮아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 드문 한국 드라마였습니다. 꼭 독특한 말투를 가진 캐릭터들이 많이 등장해야지만 드라마가 재미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 다채로운 말투는 시청자들의 주의를 붙잡아 놓는 역할을 하게 되죠. 저작권 때문에 무단으로 영상과 음성을 사용할 수 없는 제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장면을 성대모사 아닌 성대모사로 대체해야만 하는 입장인데요. 특정 지을 수 있는 말투가 전혀 없는 캐릭터들이 등장하는 드라마의 경우 이런 장면 소개가 밋밋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사이코지만 괜찮아는 그냥 캐릭터만 떠올려도 머릿속에 말투가 연상될 정도로 독특한 말투가 많이 등장했습니다. 자폐증이 있는 문상태는 물론 능청스러움과 왠지 모를 연륜이 묻어나오는 고문형, 무슨 배역을 맡든 그 캐릭터를 그냥 자기 자신으로 만들어버리는 배우 김창완 씨의 오지왕 원장, 목소리 톤과 말투만 듣고 있어도 연극의 한 장면을 연상시키는 상상 이상의 대표 이상인, 그리고 하다못해 언제나 나긋나긋하게 말하는 간호사 남주리까지 사이코지만 괜찮아에서는 정말 눈을 감고 듣고만 있어도 지루할 틈이 없는 다채로운 말투와
캐릭터들이 등장했습니다. 제가 딱히 성대모사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욕심이 나게끔 하는 캐릭터들이었달까요? 사이코지만 괜찮아를 집중해서 보면서 놀란 부분은 바로 물샐 틈 없는 탄탄한 스토리 구성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나가는 말로 감정을 잘 느끼지 못하는 고문형을 문강태가 깡통이라고 부르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완결에 등장하는 동화에 깡통을 몸에 두른 고문형이 캐릭터로 등장합니다. 이렇게 대사에 사용되는 단어 하나하나가 헛되이 낭비되는 것 없이 언제나 나중에 다시 등장해 큰 그림에 퍼즐 조각을 맞추듯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또한 각하의 제목으로 부여되는 동화의 제목은 언제나 그와의 핵심 인물들이 자신의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것과 관련되어 있음과 동시에 드라마 뒤에 깔려있는 큰 핵심 과제인 고문형, 문강태, 문상태의 스토리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미대의 경우 여러 시즌 동안 방영되고 또 엄청나게 큰 예산을 받고 시작하기 때문에 한 명의 작가가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의 작가들이 하나의 팀으로 구성되어 회의를 통해 장면과 스토리를 짜고 떡밥을 정리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단 한 명의 작가가 글을 쓰게 될 경우 큰 스토리의 흐름과 재미를 보장하는 것은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세세한 떡밥과 대사의 디테일적인 모든 것에 신경을 쓰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코지만 괜찮아는 마치 미드를 보는 것 같은 스토리와 대사 디테일의 정교함을 보여줍니다. 사마에서 고문형은 화나서 걸어가는 강태의 뒷모습을 보고 다짜고짜 사랑을 고백합니다. 사랑해, 사랑한다고, 사랑해. 이런 뜬금없는 돌직구 사랑 고백은 충분히 웃음을 자아낼 수 있는데요. 물론 배우 서예지의 역할도 컸습니다. 근데 이런 사랑 고백이 15화에 다시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이러니하게 입장이 뒤바뀌어 문강태가 서예지의 뒷모습을 쫓으며 사랑을 고백합니다. 앞서 탄탄한 스토리 구성에서도 다뤘지만 시청자 모두가 기억하고 있는 이런 장면들을 버리지 않고 다시 뒤집어 활용함으로써 그동안 열심히 사이코지만 괜찮아를 봐왔던 시청자만 이해할 수 있는 인사이드 조크를 제공합니다. 인사이드 조크는 그 해당 농담을 아는 사람만이 웃을 수 있는 친한 친구 사이에 공통적인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생겨나는 농담을 가리킵니다. 시청자에게 이런 농담을 던짐으로써 웃음과 동시에 캐릭터 그리고 드라마에 대한 애착을 늘려주는 것이죠. 더불어 워낙 독특한 캐릭터들 간의 상호작용에서 나오는 각종 유머 코드들도 상당히 유쾌했습니다. 내용상 다소 어둡고 무거울 수 있는 부분들도 모든 고구마를 한 방에 날려버리는 시원한 고문형과 같은 캐릭터들이 등장하면서 슬픔은 있을지언정 답답함은 없는 드라마였습니다. 수사 스릴러의 경우 주로 매회 작은 사건을 해결하면서 얻게 되는 퍼즐 조각들이 나중에 드라마 전체에 깔려있는 큰 스토리를 해결하는 데 힌트를 주는 역할을 하는 틀을 갖고 있습니다. 고문형, 문강태, 그리고 문상태의 과거에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추적하는 사이코지만 괜찮아도 예외 없이 이 틀을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 범인이 등장하는 본격적인 수사물이 아니기에 정신병원을 배경으로 매와 같게 다른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의 사연이 나오고 주변의 도움과 관심으로 이를 극복하는 과정을 동화책의 메시지로 요약하는 독특한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현대인 중에 제정신인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멀쩡해 보이는 사람도 어딘가 정신적으로 힘든 부분이 한두 가지 정도는 있기 마련입니다. 권기도 환자가 탈원하는 에피소드를 통해 문강태와 시청자들은 답답하고 억압된 일상에서 해방과 일탈을 꿈꿀 수 있었고 자신의 목을 조르는 다양한 형태의 목줄을 자르는 문형과 강태의 모습을 통해 가족과 그리고 친구들 사이에 생긴 서운함의 그늘이 갑자기 가슴속에 사무치면서 흐르는 눈물과 함께 조금은 마음이 따뜻해질 수 있었습니다. 어두운 범죄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아픈 환자들의 치유를 통해 더 큰 치유와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해주는 드라마. 과연 이런 드라마가 몇이나 있을까요? 유명한 동화 작가라고 하는 고문형의 독특한 직업 설정 덕분에
직접적이지 않은 은유와 비유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많은 가상의 동화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는 참 따뜻하구나. 아이가 원한 건 먹이였을까? 엄마의 온기였을까? 나는 너무 오래 묶여 있어서 목줄 끊는 법을 잊어버렸어. 그러니 잊지 마. 잊지 말고 이겨내. 이겨내지 못하면 너는 영원히 자라지 않는 어린애일 뿐이야. 극중 캐릭터가 쓴 동화책이라는 설정에 충실하게 이렇게 실존하는 동화에 버금가는 동화를 장작해낸 작가의 노력도 대단하지만 이런 동화를 통해 극중에 등장하는 많은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캐릭터들에 더욱 감정이 이입된 것도 사실입니다. 왜 하필 동화 작가였을까요? 동화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비유와 은유를 통해 독자가 전혀 예측하지 않은 순간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쳐왔던 보호막을 누그러뜨리고 다시 한번 솔직하고 나약한 어린아이로 되돌아가 스스로를 보듬어줄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바로 동화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저주받은 섬을 연상시키는 고문역의 집은 사실 CG로 합성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문광태 로맨틱하게 밖을 내다보았던 발코니 역시 CG로 합성된 것인데요. 이렇게 마치 한편의 동화와 같은 몽환적인 이미지를 연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들어갔습니다. 물론 괜찮은 병원의 배경이 된 아름다운 강원도 고성군의 아야진 해수욕장도 한 몫을 했지만요. 뿐만 아니라 건기도 환자의 병원 입원 경로, 간피롱 환자의 과거 전쟁 트라우마 회상씬, 이 모든 장면들에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갔지만 CG와 연출이 혼자 튀지 않고 전체 내용과 흐름에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더욱 영상미를 빛냈습니다. 애잔한 로맨스가 슬픈 새드 엔딩으로 끝났을 때 시청자들은 마치 사랑하는 연인을 잃은 것 같은 또는 실현을 당한 것 같은 충격에 휩싸입니다. 덕분에 이런 드라마들은 나를 차고 떠난 그 나쁜 여자처럼 오래도록 기억에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효과를 보기 위해 스케일이 큰 대작 드라마들이 너무 과하게 새드 엔딩을 연출한 경우가 심심치 않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이코지만 괜찮아는 심리 힐링 드라마입니다. 제가 10, 11화쯤 박형자가 도의제일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14화에서 대놓고 박형자가 도의제라는 것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튜브 영상과 실시간 톡에는 사실 박형자가 계모였다, 하녀였다, 도의제의 여동생이었다, 아니면 그냥 도의제를 흉내내는 사이코 킬러였다 등등 굳이 당시 행복한 흐름을 타고 있었던 사이코지만 괜찮아가 새드 엔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억지스러운 추측과 유튜브 영상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했던 말 중 하나가 바로 사이코지만 괜찮아는 스릴러가 메인이 아닌 힐링이 메인이 되는 치유 드라마란 점입니다. 충격적인 반전을 결말로 내놓는 추리물과는 달리 치유물이기 때문에 주인공들이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을 모두 정리하고 치유라고 하는 결말을 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14화에서 최종 반전이 미리 등장했다는 것이 제 의견이었고 사이코지만 괜찮아는 역대 최고로 멋진 치유의 결과물을 보여주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던 모든 환자들은 물론 등장인물들 모두 행복한 결말을 보여줌으로써 시청자에게 안정적인 클로저, 종교를 주었고 고문여가 문상태의 합작 동화인 진짜 얼굴을 찾아서를 통해 이 드라마에서 치유된 모든 인물들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이 장면을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요? 강태는 문강태 거. 다시 정주행을 떠나시는 분들, 고문여의 동화책과 대본집을 사서 읽고 계신 분들, 전전 미드 시청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새 영상 알림벨을 눌러주세요. 저는 다른 드라마에서 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